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부동산을 부탁해. 1장, 나는 하나뿐인 집을 팔았다. 2장,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다. 3장, 아내도 반대를 했다. 4장,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죠. 신경숙 씨가 2008년도에 지은 소설인데요. 어느 날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추억하는,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의 구성으로 본다면 1장으로는 너의 시선으로 가족들과 엄마를 기억하고 2장으로는 큰아들의 시선으로 엄마의 실종을 느끼고 3장으로는 남편의 시선으로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를 생각하고 4장으로는 엄마의 시선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평소 이기적이고 아내를 잃고 나서는 후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해서 엄마의 꿈과 희망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엄마의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좌절된 부분을 큰아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큰딸은 유명한 작가죠. 또 엄마 당신께서는 배우시지 못했죠. 심지어 한글도 깨치지는 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배우시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큰딸을 열심히 공부를 시켰죠. 그리고 막내딸이 나오는데요. 약사죠. 3명의 자식을 키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역할이죠. 엄마는 가족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마는 헌신하고 희생을 하시는데 가족들은 대부분이 하나같이 바빠서 엄마의 삶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심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번거롭게 생각할까봐 본인의 생일을 아버지와 함께 지내자고 하고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 앞에서는 가족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고 도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거죠. 즉, 우리들 엄마의 모습은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하시는 거죠.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어머니상이시죠. 엄마를 부탁해. 요 소설을 읽고 난 다음의 느낌으로는요. 늘 가까이 계시고 늘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엄마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같이 함께 할 때는 잘 모르지만은 함께하지 않을 때 그러한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것, 그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또한 저희와 함께 있을 때는 부동산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을,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로는 우리의 아파트에서 먹고 자고 쉬고 놀고 애들 키우고 애들 성장해 나가는 모습 다 보고 때때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가족과 친척들과 지인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저는 우리들의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부동산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집 마련을 투기꾼들이 하는 그런 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가 좋아, 월세가 좋아 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집을 팔고 전세로, 월세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신경숙님의 엄마를 부탁해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을 부탁해 라고요. 제1장 나는 하나뿐인 집을 팔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집이 뭐 2채, 3채 또 많은 수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집 한 채를 팔았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았다. 아파트를 팔았다. 거주하고 있는 것을 팔았다. 그리고 전세로 이사를 갔다. 월세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매수인과 본인이 그 집에서 사는 전세 계약을 맺었다.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뿐인 자기 집을, 아파트를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을 놓고 본다면 5년 전 가격에 비교를 한다면 대부분이 다 올랐겠죠. 또 10년 전 가격과 비교를 하면 또 대부분이 더 올랐겠죠. 물론 20년 전 가격으로 생각을 한다면 말할 수 없는 금액만큼 상승을 했을 겁니다. 즉 하나뿐인 집을 팔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나에게서 돈 벌 기회가 사라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2장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다. 당연히 반대를 하셨겠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를 판다는데 어떤 부모님께서 그래 아파트 팔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많지는 않으시겠죠. 애야 사업 잘 될 때 움직이는 거 아니다. 그 집에서 너네들 잘 살았는데 왜 그 집을 판다는 거니? 애들도 잘 낳고 잘 키우고 운 좋은 집인데. 애야 그 집은 운 좋은 집은 파는 거 아니란다. 운이 좋다는 얘기는 재수가 좋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결국 재수가 좋다는 얘기는 돈이 잘 벌렸다는 이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또 아파트로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집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론적 논리적으로 집을 파는 건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못 하시죠. 다만 운 좋은 집은 파는 게 아니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르신들의 말씀 속에 이러한 부분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집은 파는 거 아니다.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 라는 말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3장 아내도 반대를 한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세로 언제까지 이사만 다닐 거야? 애들도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와중에 남편이 집을 판다고 하니까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보, 난 집 팔기 싫어. 이 말 속에도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아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싫다는 거죠.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집을 하나 더 사서 간다.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간다.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간다. 그렇다면 어떤 아내분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내분들은 더 가자고 하시겠죠.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집을 던지고 전세로 살자. 이 집을 팔고 월세로 살자. 그 돈으로 내 장사를 해야 돼. 그 돈으로 나 주식 투자하고 싶어. 그 돈으로 나 수익형 부동산 사고 싶어. 등등의 목적으로 집을 파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왠지 모르게 안 좋은 느낌이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장사의 목적이든 투자의 목적이든 목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든 집을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더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느낌을 아내분들 또한 그러한 느낌이 있다는 거겠죠. 제4장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 집 이사 간대. 어디로 이사 간대? 그건 나도 몰라. 그러면 이 두 남매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죠. 애들은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이 왜 이사를 가야 하는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아이들도 신나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마음속으로는요. 이사 안 가고 싶다라고요. 그리고요. 부동산은요. 집주인이 더 좋은 집을 새로 사서 현재 집은 전세를 주고 우리의 집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에 있음으로써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그러면 부동산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에너지도 나오고요. 들어오는 사람 또한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거나 경매를 당해서 집주인이 이사를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부동산도 슬퍼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에너지도 나오고 들어오는 사람들 또한 안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수 좋은 집과 재수 없는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의 흐름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라는 것은요. 동양사상이죠. 하늘의 기가 세상에 내려온 것, 음양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늘의 기가 인간에게 온 것,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기쁠 때는 기쁨의 기운이 넘치고요. 화가 나면 화의 기운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픔은 슬픔의 기운이 넘친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운이 더 커지고 더 팽배해지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가 뭉쳐서 파형이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파형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좋은 집과 안 좋은 집의 느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부동산도 생물이라는 거죠. 불교적 사상에 의하면요.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고 합니다. 즉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부동산이 나에게 감사함을 줄 것이고요. 부동산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부동산은 살 필요가 없어. 매수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에게 부동산은 불편함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부동산이 나에게 감사함을 준다.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부동산을 사 모은다면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부탁해, 부동산을 부탁해, 단어는 분명 다르죠. 또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와 부동산이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계시는 자리, 있는 자리의 소중함을 별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안 계시는 자리, 없는 자리는 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왠지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우리의 엄마에게, 어머니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